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본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기본기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샘플로 미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기본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가 바뀐다. 우리는 수많은 요즘 이제 그 주식 정보들 접하게 됩니다. 어, 주식 정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 이렇게 바람 불고 저렇게 바람 불고. 그럼 중간에 서 있는 나는 갈대가 되어서 흔들립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혼란스럽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근데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수시고 홀로서기 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임금하고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쉽게 원 제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10년 이후로 한 10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바로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잃어버린 30년, 그게 뭐냐면 임금이 거의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물가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 성장을 멈춘,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을 해야지만, GDP가 성장을 해야지만 그 안에 나라의 사람들의 임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도 좀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런데 이 임금이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임금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200만 원 받던 분이 3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기업에서 이 300만 원 받은 분을 갑자기 또 200만 원으로 내린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물가도 그렇습니다. 예. 자, 4천 원짜리 하던 짜장면이 8천 원이 됐어요. 근데 밀가루 가격이 좀 내렸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갑자기 4천 원으로 내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 또 연준입니다. 연준은 겁을 먹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은 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만들게 되면 돼요. 금리를 인상시켜서 기업들의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서 기업들이 여유가 없게 더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니죠. 그 기업들이 고용자를 줄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만들어서 물가가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그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잡힐까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경제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경기가 좀 약한 그런 데는 경기를 조금 침체를 빨리 시킬 수가 있는데 강한 상태에서 침체를 시키려면은 쉽지가 않죠. 침체를 딱 시켜가지고 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만 시켜도 훌륭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냐면 긴 시간 동안 물가의 변동률이 이렇게 크지 않게 가는, 과거에 미국이 그랬죠. 한 2010년부터 2019년 이 정도까지 물가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은 이 기술적 반등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해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금융 장세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이 멈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짧은 반등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엔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변 매크로적인 상황도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좀 변화가 돼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미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물가를 선행한다고 합니다. 자, 나스닥. 자, 시장을 선행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지금 하락세 보이시죠? 현물,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6개월 전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회사 다니고 기업 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은 6개월 뒤에 현실이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식의 지금 하락을 보면은 하락 중인 거지 아직 터닝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은 뒤쪽에 6개월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현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죠. 그리고 현실 경기, 실적과 경기가 6개월 뒤에 나타나게 되겠죠. 내리는 상황이 무시무시하게 이제 내리는 상황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이제 6개월 뒤에 나타날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터닝을 한다. 그러면 6개월 뒤에 그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겠다라는 것을 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미리 좀 예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지금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내리고 있는 중에서 여기서 멈출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추종하는 게 좋습니다. 추세 추종. 우리 그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상승 중에는 상승의 끝을 예단하지 말고, 하락 중에는 하락의 끝을 예단하지 말자.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승 중에 이쯤에서는 끝이 나겠지 하고 예단을 하면은 안 된다. 왜냐?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기본기 강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마음을 잡숴 보세요. 어떻게 이제 강의를 신청을 해볼까. 이런저런 세파나 이런저런 주식시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